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쏟아지고 있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반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다 이렇게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크게 놀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 행정처도 또 검찰도 지금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금방 터닝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의 다음 목표는 대선 당선 득표율입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48.6%를 득표했습니다. 기록이 지금 46%까지 찍었으니까 아마도 대선 득표율은 금방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조바심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똥볼을 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 검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마도 카톡 검열 문제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을 건너뛰어서 바로 50%대로 진입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50%를 돌파한다면 1등 공신은 아마 카톡 검열이 될 것이고 전용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막내인 전용기 의원이 엊그제 카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도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 일반인이어도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내란선전이나 내란선동이라는 말 자체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카톡으로 그런 글을 주고받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죠. 또 카톡상에서 주고받는 문자들을 내란선동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결국은 당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처벌하겠다, 이런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사회나 북한과 중국 같은 그런 공산주의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공산당이 앞서가는 시스템이죠. 전용기가 이런 발표를 하고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좀 있으면 중국처럼 민주당이 사용해서 안 되는 단어를 정해주겠다, 숨 쉬는 것도 민주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과 비아냥들이 쏟아졌습니다. 2030 청년들은 벌써부터 검열수계 전용기, 보수의 아들 전용기, 파이팅! 이런 기발한 표현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당시 좌충우돌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되어서 보수의 어머니로 놀림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꼬아서 전용기를 보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런 전파성 뛰어난 풍자들은 금방 청년들의 사회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논란이 증폭됐고 그래서 이재명이 물러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없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용기의 발언은 이재명의 지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용기의 발언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명분은 가짜뉴스 퇴치였습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자신이 가짜뉴스에 속아서 광주 5.18 희생자들을 폭도로 몰았고 진실을 깨닫고는 그래서 인생 항로를 바꾸었다, 이런 믿지 못할 말도 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우리가 음주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일상생활 검열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카톡 검열 논란을 음주운전 단속에 비유한 것인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한다는 명분으로 카톡 검열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주변의 김어준 같은 가짜뉴스 공장들부터 문을 닫도록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김어준은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암살존이, 처형이니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느니 북한의 포격을 유도한다는 이런 삼류소설보다 못한 가짜뉴스들을 퍼뜨렸던 것이 김어준입니다. 또 그런 장을 깔아줬던 것이 이재명이 총애하는 최민희였죠. 그런데 가짜뉴스를 건절시키기 위해서 카톡을 검열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윤건영은 윤 대통령이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들에게 칼이라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정말로 눈에 뻔히 보이는 가짜뉴스를 생산해냈습니다. 카톡 검열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입부터 검열해야 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가짜뉴스는 종북 좌파들의 전유물이죠. 이재명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카톡을 검열해서 처벌하면 가짜뉴스가 없어집니까?
가짜뉴스 건재를 위해서는 종북 좌파 스피커들의 입부터 닫아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메신저나 SNS를 통해서 공유한 정보를 친야 성향 인사로부터 신고받아서 스스로 가짜뉴스라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정신나간 발상입니다. 그야말로 북한식 5호 담당제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하는 그런 발상이죠. 국민의힘은 하다하다 카톡 검열에도 종북적 사상이 투영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왜 이렇게 카톡 검열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우선 이재명은 카톡이 더럽습니다. 이재명의 형수 욕설을 비롯한 온갖 이재명의 욕설들, 비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유튜브에 지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유튜버들의 주요 전파 경로가 카톡인 것입니다. 가짜뉴스가 어떤 의니 가짜뉴스를 퇴치하니 하는 것은 모두 다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걸핏하면 표현의 자유를 떠들어대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가짜뉴스 때문에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여유가 있다면 절대로 논란을 자초하는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논란거리를 스스로 만든다는 것은 이재명이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니까 굉장히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재명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금방 넘을 것임을 간파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슈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카톡 검열은 명백한 자충수입니다. 카톡을 검열해서 국민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감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야말로 진짜 시진핑이 들어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카톡 검열은 국민들, 특히 2030 청년들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청년들은 SNS 사용이 활발하죠. 그런 2030 청년들은 최근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보수 집회의 주축으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2030 세대들의 활약으로 광화문 집회가 아스팔트 집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전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 2030들에게 이재명이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번 카톡 파문으로 관망하던 2030들도 아마 대거 이재명 반대로 돌아설 것입니다. 인터넷 디바이스 활용에 탁월한 젊은 층의 움직임은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광화문에 그리고 한남동 관제 앞에 모여들었던 2030 청년들은 이재명의 실체를 파악했고 친중 행보를 비판해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외쳐왔습니다. 이들은 이미 카톡 검열법이 단순한 법률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통제하려는 독재적인 시도임을 간파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이제 분노가 폭발할 것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주당의 억압적 시도에 맞서느라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지금 청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으며 지지율은 곧바로 아마 50%대를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실체를 파악한 2030들이 그 선봉에 서게 될 것이고요.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스스로 망하는 길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